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 수학 실력 재어보기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일반형의 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항상 x제곱이라는 항이 있는지가 포인트죠. 그럼 가로 1번을 좌변을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겠죠.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소거가 돼서 결국 1번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어서 2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번. 다음 2번도 역시 전개를 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은 0 꼴이고 2차 항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맞죠. 다음 3번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될 테고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최고차 항의 개수 그 4x 제곱과 마이너스 4x 제곱이 소거가 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역시 1차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다. 3번도 답이 되겠고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좌변에 있는 항은 그대로 그리고 우변에 있는 항을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는 0.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없어지고 4번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차 방정식이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1번하고 3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번. 자, 가로 안에 있는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거 그러면 x 대신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가로 1번에 루트 2의 제곱을 대입하면 2 빼기 4는 0이니까 좌변에 있는 값은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해가 아니다. x. 다음 2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0이 될 테고 계산하면 1 플러스 6 플러스 5 역시 0이 안 나오니까 2번도 해가 안 되겠죠. 다음 3번 역시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2는 0인데 약분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2 그런데 이 부분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4 즉 2가 되겠죠. 얘가 2가 되니까 2 빼기 2는 0 그래서 해가 맞다. 다음 가로 4번도 똑같은 형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3은 9 플러스 3 빼기 12 네. 근데 9 플러스 3은 10이니까 12에서 12를 빼주면 0 그래서 4번도 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수가 2차 방정식인 거는 3번과 4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입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5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자, 상수끼리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6은 a. 따라서 a 값은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전개해주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역시 우변을 전개해주면 2x의 제곱 2x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5x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자,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던지 좌변으로 이항시키던지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리고 5x와 2x는 7x니까 동량 계산해서 좌변
플러스 5도 좌변으로 이항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동일한 계산 마저 한 번 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는 0인데 문제에서 자,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내라 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낸 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죠. 그럼 x의 제곱 8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8, b는 5.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네, 두 개를 더해주니까 1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5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p라고 뒀어요. x는 그럼 근이니까 p라는 말이겠죠. x 대신에 p를 대입하면 p의 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어진 시계값에서 p의 제곱 마이너스 6p의 값만 알면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p의 제곱 마이너스 6p의 값을 2차 방정식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p의 제곱 마이너스 6p만 남기고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즉 주어진 p제곱 마이너스 6p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p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이 p의 시계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게 5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풀면 풀수록 직접 p의 값을 구하지 않고 p제곱의 값만 이용해서 풀던지 p제곱 마이너스 6p, p에 관한 시계값을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6번에 1, 2, 3, 4, 5, 6번은 2차 방정식을 풀어보아라 라는 문제거든요.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6번에 1번은 그러면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는 말은 A라는 식이 0 또는 B라는 식도 0이다 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3이 0 또는 x-1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다음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은 우변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2번은 다시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겠죠. 미안해요. 선생님 여기가 틀렸다. 5, 4, 20이니까 20이겠죠. 9가 아니라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0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6, 5 따라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6 또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5 다음 3번 자, 가로 3번과 같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있을 때는 완전제곱식만 좌변에 두고 나머지 상수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키세요. 그리고 양변에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3입니다. 그럼 어떤 식을 제곱했을 때 4분의 3이 된다라는 말은 제곱근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인데 곱해서 3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아이고 1 2 1 그럼 곱하면 6 곱하면 1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3x-1 x-2는 0 따라서 x는 3분의 1 또는 2가 답이 되겠죠. 자, 지금 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5번부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5번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자, 곱했을 때 5 더했을 때 6, 1, 5, 2, 1 혹은 2, 1 어떻게 쪼개든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뭘 이용한다?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자, a는 5 그리고 b'은 b가 6이니까 b'은 2로 나누겠죠. 그래서 3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a분의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ac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가 답이 되겠죠. 다음 6번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5는 0이겠죠. 자, 개수가 분수와 소수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0.5라는 소수를 다시 쓰면 2분의 1이죠. 즉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개수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역시 곱해서 2 마이너스 3 더해서 12가 되는 인수분해는 못해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니까 a는 2, b는 b'은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은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a분의니까 2분의 다음 마이너스 6이면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2가 되겠죠. 자, 42라는 숫자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2, 21, 3, 7. 그럼 제곱인 숫자가 없으니까 답은 그대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의 문제들을 모두 다 2차 방정식에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다. 다음 완전제곱식 이용한다. 그런데 완전제곱식은 제곱근과 거의 유사하죠. 마지막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근이 한 개다,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근이 서로 같은 근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근을 갖는다 결국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앞에 뒤에가 제곱수잖아요. 특히 25는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면 되냐? 우리 인수분해할 때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A값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마이너스 이거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a의 값은 어떻게 된다? 2배의 a 여기 x제곱의 개수는 1이죠. 그래서 1 그리고 25가 된다라는 말은 5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5의 제곱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첫 번째 계산하면 10이 될 테고 마이너스 a는 두 번째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0하고 두 개 있는데 양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1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근을 갖기 위해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수분해 파트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 5의 제곱, 그러니까 5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양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분수랑 소수가 혼합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없으면 모두 다 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처음에 봤을 때는 50을 곱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냥 10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약분하면 2x의 제곱 그리고 4x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해가 다음과 같은 꼴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a는 2, b'은 4를 2로 나눈 값이니까 2, c는 1. 그래서 x는 a분해니까 2분의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a시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2.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8번은 복잡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은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큰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래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해야겠죠. 양변에 1을 곱하니까 x의 제곱 2x 마이너스 24는 0. 자,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2가 되는 건 6, 4. 마이너스는 4에게. 그럼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4. 여기서 큰 근이라는 것은 4라는 거겠죠. 즉 4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에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 빼기 4a 빼기 7은 0. 마이너스 4에 이항시킬게요. 그럼 4a는 계산해주니까 3, 9인가요? 그럼 a는 4분의 9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9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가장 먼저 풀고 그 2차 방정식 중에서 근 중에서 큰 근을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준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준우 상수. 그랬더니 근이 마이너스 3, 4가 나왔고, 자, 채은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랬더니 근이 마이너스 1, 6이래요. 자,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0, 이 값을 계산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식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꼭 기억하도록. 자, 그래서 준우는 근이 마이너스 3, 4가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을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근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4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 채은이는 근이 마이너스 1, 6이니까 하나는 x 플러스 1로 하나는
x-6으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두 명의 학생의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고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자, 잘못 봤으니까 잘못 본 것만 지우면 되겠죠. 먼저 준우는 상수, 그러니까 이걸 잘못 봤고 세은이는 x계수, 이걸 잘못 봤죠. 따라서 제대로 본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여기 되겠죠. 자, 제대로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2, 3. 그래서 x 플러스 2, x 빼기 3은 0이 될 테고 그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둔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잘못 본 것은 x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4조각의 직사각형 모양의 천을 이용해서 넓이가 129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 도자기를 만들었대요. 자,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129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각각의 넓이 x제곱, 넓이 12x, 넓이 12x, 얘는 144.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44가 1296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4x, 자 144, 129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152 마이너스 1152는 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찾아야겠죠. 곱해서 1152 더해서 24가 되는 숫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찾아보겠습니다. 24, 48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 2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x 빼기 24, x 플러스 48은 0이니까 x는 24 또는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겠죠. 자,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천 보자기니까 양수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x는 24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내지 않고 이 식을 그대로 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96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는 36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이 부분 좌변에 있는 식은 결국 x 플러스 12의 제곱이고 우변에 있는 값은 36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어떤 식의 제곱이 1296이다 라는 말은 1296의 제곱근을 찾아야 되니까 x 플러스 12는 플러스 36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36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x는 여기서 24, 여기서 마이너스 48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도 있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296이 36의 제곱인지 모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항시켜서 그리고 나서 곱해서 1152 더해서 24가 되는 숫자들을 찾아야겠죠.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찾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겠지. 그럼 결국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줘야 될 텐데 근해 공식에도 역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제곱근 할 때 제곱수들을 잘 알아두면 편리하다라고 했죠. 그게 이런 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0, 세로의 길이가 25m인 직사후형 모양의 폭의 일정한 xm로 도로를 만드는데요. 자, 도로를 뺀 나머지 넓이가 700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나타낼 수 있냐? 이 도로를 맨 밑으로, 맨 옆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결국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가 70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40 빼기 x가 될 테고 세로는 25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쌤 말 이해했죠? 여기 도로를 한가운데로 하는 게 아니라 맨 밑으로, 그리고 세로의 도로도 맨 옆으로 사이드로 빼앗으면 결국 이만큼의 넓이가 색칠된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0 빼기 x, 25 빼기 x가 700이다. 자, 전개해주면 되겠죠? 40 곱하기 25 빼기 40x 빼기 25x 플러스 x의 제곱은 700.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5x 25 곱하기 4 하면 1000인가요? 네, 1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0 해주면 플러스 300은 0. 자, 곱했을 때 300 더했을 때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5, 60. 그러면 곱해서 300 나오고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x 빼기 5, x 빼기 60은 0. 따라서 x는 5 또는 60인데 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5와 4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5m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지면에서 지면과 수직인 방향에서 초속 35m로 쏘아 올린 높이가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리고 나서 몇 초인지 여러분, 자, 여기서 물체를 쏘아 올려요.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지. 그 말은 높이가 떨어진다 라는 말은 높이가 0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5t-5t의 제곱이 0인 t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양변에 이거 두 개를 바꿀게요. 위치를 교환 법칙을 써서.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7t는 0이 될 테고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결국 t는 0 또는 7. 0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 높이가 없으니까 0.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는 7. 그래서 답은 7초 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 13번까지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다 쭉 풀어봤는데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활용은 여러분이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수분해 했을 때 그 숫자들 찾는 게 관건이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많이 풀어봐야 하고 특히 7번과 같이 중근을 갖기 위해서 구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해놓고 해가 좋아졌을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이 방법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